태풍 쏠릭은요, 그동안 짐승으로 비유하면 뭐 호랑이급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나마 지금 이 내륙 지방으로 올라오면서 세력이 좀 약해져서 좀 어떻게 될지 관심사긴 한데 여기서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 기상청 통보관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통보관 윤기한입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주도에 상륙할 때만 해도요. 대단한 예. 태풍이었습니다. 쏠릭. 그런데 내륙 지방으로 들어와서는 지금 소형급 규모로 좀 죽고 강도도 뭐 약으로 좀 줄었다 그러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길래 그럽니까? 일단은 제주도 해상에 도착할 때는 이미 네. 해상을 거쳐서 도착했기 때문에 마찰력이 적고, 일단은 태풍은 따뜻한 해수면에서 수증기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계속 발달하는데, 네. 제주도까지는 계속 그런 과정이 겹쳐왔었고요. 네. 제주도 이후에 이제 전남 해안 부근에서 계속 머물면서 네. 내륙 지역으로 비가 쏟아지면서 마찰력이 커지고 함에 따라서 점점 약해지는 그런 경향을 보였던 걸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그 태풍 쏠릭의 모습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에 온 건가요? 일단 지역마다 조금 틀린 양상인데요. 예. 일단은 서쪽 지방은 조금 해안가를 제외하고는 예. 바람도 약하고 비가 오더라도 그다지 걱정이 안 되는데, 예. 일단은 부산이나 전남 해안 그리고 경상 동해안 쪽은 바람은 계속 해안가 쪽에서는 계속 오전까지는 계속 불걸로 20m 안팎의 바람은 불걸로 예상을 하니까 주의를 해야 하고요. 비는 특히 강릉 쪽에 예. 태풍에서 생긴 비구름하고 태풍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동풍이 백두대간을 만나면서 상승을 하면서 두 예. 구름대가 증폭이 되어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도 집중호우 가능성이니까 요 지역에서는 계속 지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시간당 20mm 이상의 예.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으니까 특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경남 강원 쪽에서는 이 강풍에 좀 걱정을 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 태풍 쏠릭 굉장히 변화무쌍합니다. 뭐 시속 4km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느렸다가 갑자기 상륙해서 또 빨라졌다가 하고요. 그리고 상륙 지점도 이게 충청권이었다가 호남으로 내려갔다가 여러 가지 변화를 보였는데 왜 이런 모습을 보인 거죠? 일단은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는 부분은 예. 일단은 태풍은 진행 방향을 전체 진로를 놓고 하면은 예. 알파벳 C자에 역시자 형태로 이렇게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북서진했다가 북진하다가 북동진 이런 예. 식으로. 예. 근데 이제 그 북서진하다가 북동진할 때 방향을 트는 이 지점을 전향점이라고 하는데, 예. 이 전향점에서는 태풍이 느려지는 게 원래 통상적인 태풍의 특징입니다. 마치도 코너에서 브레이크 거는 것처럼.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느려지는 게 당연하고, 이 부분이 이제 지나서 완전히 북동진으로 방향이 바뀌면 점점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느려졌다 빨라졌다 하는 현상은 태풍에서 좀 특징이고요. 예.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내륙으로 다가오면서 우리나라의 주변에 북태평양 고기압, 또 하나 생겼던 시마론 태풍 예. 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조금 우리나라 부분에서 많이 예측 경로가 많이 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기상청에서는 그 변한 예측 경로를 추적하려고 좀 많은 분석을 하였었습니다.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일본에 상륙한 시마론 그 태풍이 쏠릭에 간섭을 줬다. 그래서 뭔가 변화가 생겼다. 그리고 일각에서는요. 이 태풍 쏠릭이 한반도를 빠져나가서 동해상에 있을 때 자칫 시마론과 합쳐져서 거대한 태풍으로 이상한 모습을 띌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일단 우리나라에 빠져나가는 시각이 지금 쏠릭이 강릉에 빠져나가는 시각이 오늘 12시 부근입니다. 그리고 동해 먼바다로 빠져나갈 때는 오늘 한 18시 저녁경. 그렇기 때문에 시마론하고 쏠릭이 동해상 만나더라도 어떤 현상이 벌어져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은 없고 실제로는 시마론이 많이 약해지면서 그냥 쏠릭은 쏠릭대로 시마론은 시마론대로 그렇게 흐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 쏠릭이요. 강풍이 60m, 초속 60m가 넘을 정도로 강풍을 동반했거든요. 제주도 지역은 이미 상처가 굉장히 깊습니다. 이렇게 태풍이 바람의 세기가 강해지는 이유는 뭡니까? 점점 이런 현상이 발생하나요? 예,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람도 하나의 운동인데 그 운동할 때 에너지를 어디서 얻느냐가 문제입니다. 근데 태풍 같은 경우는 따뜻한 해수면에서 얻게 됩니다. 우리가
물을 끓일 때 열을 가해서 물을 끓이면 수증기로 변하는 것처럼 그 물에서 수증기로 변하면 열이 필요한 건데 거꾸로 수증기에서 물이 닿으면 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열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바람으로 이렇게 바뀌는 건데요. 네. 그러면은 수증기가 어디 있었냐면 따뜻한 해수면에 수증기가 많이 공급이 돼서 예. 그게 구름으로 변하면서 열 에너지로 나와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따뜻한 해수면이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계 따뜻한 공기층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여름에 이례적인 폭염과 태풍의 강도, 강풍과는 연관이 있는 겁니까? 일단은 직접적인 연관의 관련성은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예. 일반적으로는 연관성이 있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풍이 생기는 철은 여름철이고 따뜻한 여름철이고 예. 특히나 이 따뜻한 여름철에 해수면이 높을 때는 태풍의 발생 빈도도 높고 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살짝 빠졌을 때 예. 폭염 다음에 살짝 빠졌을 때 태풍이 북태평양 가장자리를 따라서 오기 때문에 예. 연관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폭염이 상시화된다는 전망이 많은데 그렇다면 태풍도 역시 강해진다는 얘기가 되는데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태풍 쏠릭이 태풍의 길을 열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태풍이 계속 한반도 쪽으로 많이 올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른바 9월 태풍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일단은 열었다는 개념부터 조금은 설명을 해드리면요. 예.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가 폭염이 있을 때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 북태평양 고기압은 큰 씨름선수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른 씨름선수. 그래서 걔가 자리 잡고 있으면 태풍은 조그마한 어린애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조금 고집센 어린이. 그래서 큰 어른이 딱 버티고 있으면 어린이가 접근을 못하는 것처럼 어른이 이렇게 살짝 비켜줘야 어린이가 이렇게 길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북태평양 고기압이 살짝 동쪽으로 빠진다든가 우리나라에서 빠져야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는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여름철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수축을 하면서 우리나라로 태풍이 올 수 있는 길이 열어졌다고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9월에 정도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본 쪽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9월에 생기는 태풍들은 언제든지 우리나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상청에서는 올해 9월 달이나 10월 달에 태풍이 만들어질 경우 하나 정도는 다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그럼 가을 태풍 가능성도 좀 있긴 있는 거군요.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약간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사실 이번에 태풍 경로와 관련해서 기상청의 예보가 좀 계속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기상청이 조금 더 세심한 예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그 지적은 저희가 좀 진지하게 심각하고 반성하면서 받아들이고요. 일단은 하나는 태풍의 진로는 이렇게 변경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왜냐하면 태풍이 살아있는 생물체이기 때문에 자연으로 인해서 생물체처럼 계속해서 현재 조건이 바뀌면 미래 조건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은 항상 우리가 최선의 확률로만 일단 예보를 하는 거고 가장 가능성 있는. 근데 그게 시간이 따라서 또 바뀌기 때문에 태풍의 진로는 뭐 한미일 다 모든 나라가 이렇게 바뀌는데 그래도 이제 가장 정확성 있는 진로를 추구하려고 일단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의 윤기한 통보관이었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